네, 안녕하세요. 네. 응시자 유의사항이 논술에 그 답안지 유의사항이 바뀌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보강으로 그 번호 체계를 쓰는 답변과 번호 체계를 쓰지 않는 답변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직 논술 3회 유아교육 개론편인데요. 제가 카페에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번호 체계와 번호 체계와 그렇지 않은 것 둘 다 인정했다 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꾸준히 카페에도 게시를 했고, 또 하나 교재에도 제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을 실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작년과 같이 필요한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 및 기호를 써도 되며 글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번호 체계와 번호 체계 아닌 것 둘 다 인정하겠다라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번호 체계를 쓰실 때 정말 그게 더 편하시다면 그렇게 쓰셔도 이번 시험에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계속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느낌으로는 번호 체계보다는 번호 체계 아닌 것을 더 강조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국가고시나 일정하게 이제 정해진 시험에서 유의사항은 그 해에 그 시험의 유의사항을 지키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저의 어떤 성향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들께 2019학년도 출시 응시자 유의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조금 저는 더 듭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생님들께 권해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출시의 계획안을 바꾸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그 해의 응시자 유의사항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번호 체계 쓰실 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현장 선생님들의 채점을 지금 해보니까 1, 2월 달에는 이렇게 쓰셨던 분들도 3, 4월에 와서는 무너지셔서 모의고사 때는 번호 체계가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근데 번호 체계를 잘못 사용하실 것 같으면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쓰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번호 체계를 자기가 바로 쓰고 있는지를 좀 제 예시 답안과 좀 비교하셔서 짚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논술을 실은요 1, 2월이 제 논술 강의의 주된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 1월에 뭐 10개, 2월에 10개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전 대비도 되는 거고, 3, 4월은 저희가 이제 부수적으로 논술을 계속 써보기 위해서 지금 3, 4월 강의를 열었던 건데, 지금 3, 4월에 계속 쓰신 선생님과 안 쓰신 선생님들께서 조금 차이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3, 4월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선택인데, 그 3, 4월 강의를 안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 1, 2월에 저희가 나갔던 문제 있잖아요. 그 답안지를 한번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글을 쓰는 것도 반복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여러 번 써보셔야 조금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답안 분석으로 가시겠습니다. 2013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보긴 했었지만 여기에서 개론편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기출문제를 2013학년도 거, 2018학년도 거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기출문제 번호체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본론이 1번, 2번, 3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3개가 있었네요. 선생님, 서론과 결론은 만질 필요가 없죠. 그대로 하시던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1번은 유아평가의 목적을 2개 적는 거라서 제가 1, 2 번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김 교사가 범한 문제점을 4가지 찾는 거라서 1, 2, 3, 4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였죠. 그게 또 1, 2, 3, 4 있고 결론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문제점을 찾으라는 게 한 단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쓰라는 게 한 단락으로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 기존에 하던 선생님들 단락을 합치셨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단락을 나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두 번째 그 본론 2에는 문제점만, 그 다음에 다른 단락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적으셔야 됩니다. 1번이 1번으로, 2번이 2번의 해결 방안으로, 3번이 3번으로, 4번이 4번으로 나오셔야 되죠. 번호를 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되는데 번호 바뀌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얘는 첫째, 둘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론 2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바꾸시면 되고요. 본론 3 같은 경우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해결 방안이잖아요. 이 문제점들의. 그래서 여기서는요.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본론 3에 오시면요.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시고 서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오시면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4번에 와서는 네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답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시 응시자 유의사항에 의한 예시답안이 1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지금 서론 1은 그대로 뒀고요. 본론 1에서 첫째, 둘째로 바꿨죠. 그 다음에 본론 2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3에 와서는 바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 순서대로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차례대로 적은 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단락이 바뀌어질 때는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서술하시면 되고요. 자, 2018학년도 문제 가시겠습니다. 2018학년도 문제가 브론펜 브런의 생태학적 이론 문제였네요. 가시는데 자, 서론이 있었고요. 본론 1이 있었고요. 본론 2가 있었고 본론 3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었어요. 본론 1이요. 본론 1에는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균 이론을 그런 어떤 가정 유치원 연계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거는 합격자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19점을 받은 점수인데요. 제가 이제 20점 받도록 교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3점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연결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이제 번호를 쓸 필요가 없이 하나의 단락이 그냥 이 1번에 대한 전체 개념 설명이 되도록 서술을 하셔서 번호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요 번호만 방가로만 지워주시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2번에 대한 것이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를 위한 유형 중 사례에 나타난 유형인데 이게 동그라미 1, 2, 3 해당이 되고요. 김교사의 유치원에서 보이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교사 유치원에서 보이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쓰는 거거든요. 그걸 유아 측면에서, 학부모 측면에서, 부모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유치원 측면에서였거든요.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기억, 니은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죠. 이럴 경우에서는 첫째, 둘째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차원, 부모 차원, 유치원 차원이 너무 뚜렷해서 굳이 첫째, 둘째, 셋째를 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문제점이잖아요. 문제점이고 그리고 니은은 해결 방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유아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냥 서술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결 방안에서는 둘째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부모 측면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시면서 답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유치원 차원에서는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신 다음에 니은을 서술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적을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본론 2. 본론 2만 첫째, 둘째, 셋째로 그 가정 연계 유형, 사례에 나타난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 유형을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만 적으시면 되고 이 본론 3 같은 경우도 전혀 첫째, 둘째, 셋째를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14번 문제로 14페이지로 오시겠습니다.
2018학년도 유치원 교직논술, 2019학년도 출시 응시자 유의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그냥 쓰시면 되고 본론 1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로 나눠지는 내용이 아니었어서. 그 다음에 본론 2에 오시면 제가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를 위한 유형 중 사례에 나타난 유형을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 하면서 설명을 쭉쭉쭉 적었죠.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론 3에 오시면 김 교사의 유치원에서 보이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유아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전혀 필요 없어요. 살펴보면 유치원과 가정의 교육이 달라 유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 발달을 저해한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런 설명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모 측면은 둘째 안 적었습니다. 부모 측면에서는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하면서 문제점 적었고 그 다음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고 해결 방안 적었죠. 마찬가지로 유치원 측면도요. 유치원 측면에서는 하고 문제점 적었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적을 때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고 해결 방안 적었죠. 니은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전 문제 1로 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실전 문제 1에 그 번호 체계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면 20페이지에 있거든요. 20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자, 이것도요. 자, 서론이 있고요. 본론 1이 있고요. 본론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 3이 있습니까? 본론 3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 4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그 결론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그냥 쓰면 되고 여기에서는 각 교사의 유아관을 학자에 근거해서 그 유아관에 설명된 걸 교육 철학과 그 관련해서 쓰는 거였는데 김교사 1번이 김교사 그 다음에 2번이 이교사 3번이 박교사였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는 각 교사의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적으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김교사의 아동관은, 이교사의 아동관은, 박교사의 아동관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첫째, 둘째, 셋째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례 속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친 교육 사상가들이 현대 그리고 한국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걸 3가지 쓰라 그랬는데요. 그게 2개, 3인데 각각의 교사들이었어요. 김 교사는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았었고 이 교사는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박 교사는 니일이나 루소나 아니면 방정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학자 이름이 너무 뚜렷해요. 너무 다른 학자 3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아동관을 또 선생님의 아동관을 어떤 학자 철학에 근거해서 하라 그랬는데 저는 뒤를 근거로 했었죠. 이것도 1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첫째, 둘째, 셋째가를 필요 없고 통합적으로 답변하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4번은 뒤에 이러한 생각으로 바탕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3번에 해당하는 학자의 관점에 근거해서 배움 중심 교육이 뭐냐 그 2가지로 정리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배움 중심 교육의 어떤 특성 2가지이기 때문에 1, 2로 나눠지면서 여기서는 첫째, 둘째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고리 첫째, 둘째를 안 쓰신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냥 쓰시고 1번에 해당하는 건 그냥 쓰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 또한 그리고 이런 연결사를 둘째에 해당하는 연결고리를 접속사를 쓰시면 됩니다. 또한이나 그리고를 쓰실 때는 첫째라는 거에 필요 없으시죠. 먼저 굳이 써주시자라고 하면 먼저가 들어가겠죠. 먼저가. 근데 이거 굳이 써주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나열할 때 둘째에 해당하는 게 또한이나 그리고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또한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첫째, 둘째는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8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에 출시 반영한 답안 보시겠습니다. 번호 체계를 삭제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그냥 썼고요. 그 다음에 본론 1은 김 교사의 유아관은 코메니우스에 근거하고 있다. 코메니우스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설명했고요. 이 교사의 유아관은 페스탈로치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설명했고요. 박 교사의 유아관은 니일의 철학에 근거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전혀 안 적고 김 교사, 이 교사, 박 교사, 교사의 명칭이 교사가 달랐기 때문에 교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속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친 교육 사상가, 그 다음에 현대의 그리고 한국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각 교사였었잖아요.
코메니우스의 모는 학교 개통론은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고 페스탈로치의 지덕체 교육은 이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했고요. 니일의 썸머일 자치제도는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메니우스, 페스탈로치, 니일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론 3은 1점에 해당되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번호가 필요 없었고요. 4번에 해당하는 것은 뒤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교사가 배움 중심 교육을 하라라는 거였는데 제가 번호책에 쓸 때는 또 안으로 썼었는데 번호체계를 삭제하면서 첫째, 둘째를 가져왔네요. 번호체계를 삭제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선명하게 구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거는 교사는 첫째, 유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다른 유아들과 협력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둘째를 써줬습니다. 자, 실전 대비 2번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2번의 번호 체계를 먼저 보실까요? 몇 페이지냐 했더니 26페이지거든요. 26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28페이지네요.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실전 대비 문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서론이 있고요. 선생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혹시 다 아시겠지만 카페에도 있고요. 다페스 임용고시에 실비아 코너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서론이 있고 본론 1이 있고 본론 2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 3이 있고 본론 4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었네요. 여기에서 지금 김교사, 각 교사의 관점을 발달 심리 이론에 근거해서 파악하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3명, 4명이 있었어요. 1명, 2명, 3명, 4명.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 최교사.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을 적어라 그랬는데요. 자, 교사 역할을 적어라 그랬는데 이것도 뭐 사례에 설명되어 있는 거였나 봐요. 처음이 피아제 관점이고요. 두 번째가 비고스키 관점에서 적는 거였고 세 번째가 손다이크나 행동주의 관점에서 적는 거였어요. 네 번째가 게젤의 관점에서 적는 거였고요. 이 사람들이 김 교사는 피아제에 연결이 되었었고 이 교사는 그 비고스키에 연결이 되어 있었고 박 교사가 손다이크에 연결이 되어 있었고 최 교사가 게젤에 연결이 되어 있었군요. 이 사람들의 관점이. 그래서 이제 그 각 관점의 학자들의 관점에 근거해서 어떤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3번이 가드너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가 반두라에 대한 거였어요. 아이들의 배움에 대해서 가드너 의견으로 뭐 논하라, 반두라 의견으로 논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 4가 여기가 배움 중심 교육이었군요. 배움 중심 교육을 논하라는 거였군요. 문제지가 없어서. 자, 그럼 실전 문제 1회 본론 4는 뭐였습니까? 실전 문제 1회. 선생님 아까 실전 문제 1회 그 본론 4는 배움 중심 교육을 논하라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쓰라는 거네요. 선생님 철학에 근거해서.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적으라 했을 때 본론 4의 첫째, 둘째 이렇게 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전 문제 2로 들어가서 4번은 일반적으로 배움 중심 교육에 대해 논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뭐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번호 체계가 없었고 그냥 4번 해서 배움 중심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논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가 필요한 게 어디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 최교사가 너무 확실하고 본론 2는 피아제, 비고스키, 손다이크, 게젤이 너무 확실하고 본론 3은 가드너, 반두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4번에 해당하는 배움 중심에 대한 논함은 그게 이제 요 개념만을 하나의 개념만을 설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첫째, 둘째가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은 첫째, 둘째 안 써준 것 같습니다. 그냥 번호만 착지해 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22페이지에 응시자 유의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에 첫 번째, 서론은 그냥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본론 1은요. 김 교사의 관점은 피아제 이론에 근거한다 하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교사의 관점은 비고스키 이론에 근거한다 하면서 설명했고 박 교사의 관점은 손다이크 이론에 근거한다 했고 최 교사의 관점은 게젤의 이론에 근거한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2 한번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혀 안 썼죠. 본론 2도 안 썼어요. 일단은 본론 2에서는 피아제 관점, 비고스키 관점 이렇게 하기보다는 피아제 관점이 뭔지 앞에 설명해 주면서 피아제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네요. 그래서 환경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피아제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이렇다. 성인 또는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비고스키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이렇다. 자극과 반응의 연합을 중시하는 손다이크의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이렇다. 그 다음에 성숙과 환경을 중시하는 게젤의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이렇다. 설명을 했네요. 가드너와 반두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첫째, 둘째 안 했습니다. 가드너는 유아들의 배움은 이렇다라고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시도 들어줬고요. 반두라는 유아들의 배움은 이렇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의 관점에 근거해서 배움 중심 교육이 뭐다? 여기에서는 번호 빼고 설명을 해드렸네요. 실전 문제 3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전 문제 3에 번호책에 쓰는 것이 28페이지에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서론이 있고요. 본론 1이 있고 본론 2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 3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죠. 자, 놀이의 특성을 4개 얘기하라 그랬네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본론 2는 비고스키 관점에 따른 놀이. 그 다음에 본론 2의 2는 에릭슨 관점에 의한 놀이를 정의하고 3은 울프와 그롤만에 근거한 놀이의 관점을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 3은요. 교사의 지원 방법을 쓰는 건데 3가지, 존슨 크리스티 약기 중에서 3가지를 쓰라 그랬네요. 1, 2, 3. 그럼 여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써야 되는 건 본론 1과 본론 3입니다. 여기에서 본론 2는요. 비고스키, 에릭슨, 울프만 너무나 구별되어지는 학자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 2, 3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였죠. 그러면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답안 한번 보세요. 제가 본론 1과 3은 첫째, 둘째 적었습니다. 서론 썼고 본론 1. 사례 속 교사들이 제시하는 놀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쁨과 즐거움이다. 설명했고, 둘째, 가정 중심이다. 설명하고, 셋째, 내부 규칙이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론 2는요. 첫째, 둘째, 셋째 뺐죠. 비고스키, 에릭슨, 울프와 그롤만 이게 딱 앞에 나올 거니까요. 비고스키는 유아들의 놀이는 뭐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2가지씩 포인트를 적는 거였나 봐요. 여기에서 저는 비고스키는 첫째, 둘째로 하지 않았고요. 비고스키는 뭐 했다, 또한 뭐 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 편에서도 에릭슨은 뭐 했다, 또한 뭐 했다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울프와 그럴만은 에도 뭐 했다, 또한 뭐 했다 라고 해서 각 학자들의 관점을 2가지씩 기억, 니은 2가지씩 제가 서술해 줬네요. 그런데 2가지 포인트가 원인, 결과나 혹은 앞에 이론을 어떻게 앞에 이론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관점을 다르게 얘기를 했냐 그런 부분이라서 첫째, 둘째를 적은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첫째, 둘째를 보완할 수 있는 또한을 사용해서 2가지 포인트를 구별해 줬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째, 둘째를 그냥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비고스키는 첫째, 유아들의 놀이는 현실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유아들의 자아가 본능과 충동, 초자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로 자아가 성숙한다고 하였다. 둘째,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한 대신. 그 다음에 에릭슨은 첫째 하시고 또한은 둘째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울프와 그롤만은 첫째 설명 타시고 또한 둘째 하시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존스와 크리스트 약기 여기 있잖아요. 존스와 크리스트 약기가 제시한 유아들의 놀이식 교사 지원 방법을 첫째 무대 관리자이다 쓰는 거고
둘째 그다음에 공동 놀이자이다, 셋째 놀이 리더이다 그렇게 쓰시면서 썼죠. 그러면서 썼죠. 근데 예를 들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무대 관리자이다 설명하고 예를 들어 뭐뭐 한다라는 거다 했고요. 둘째 공동 놀이자 하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 해당하는 예를 제시했고요. 셋째 놀이 리더이다 하면서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하면서 그 해당되는 예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가능한 한 좀 안 써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글을 쓰는 스타일이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그냥 다 본론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적으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실전 문제 4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체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뭐 실전 4는 별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왜냐하면 실전 4는 첫 번째 까미 서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까미 드브리스 설명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이스코프 설명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뱅크 스트리트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다섯 번째에 와서는 이 중에서 페리 프리스쿨과 관련된 것이 뭐냐 그랬는데 그게 하이스코프였죠. 이것을 누리과정과 연결해서 설명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등장 배경이 하나로 페리 프리스쿨이 나오거든요. 뭐 1달러 투자했을 때 성인이 돼서 16.14달러의 편익이 더 이득 가치가 있다라고 한 그 내용이 실은 페리스쿨 프로젝트 일환에서 나왔는데 페리 프리스쿨은 프로젝트예요. 헤드스타트처럼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헤드스타트처럼 여러 차원의 통합적인 복지가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하이스코프는 그 프로젝트에서 쓰였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입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는 하나의 운동,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복지 체계, 복지 서비스,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 거기에서 쓰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죠. 근데 선생님 이거는요 각각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론을 짓는 거였기 때문에요 애초에 문제 자체에 번호가 전혀 안 들어갔었어요. 그냥 방가로만 썼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삭제하시고 답변을 그냥 적으시면 되죠. 여기에서 첫째 까미드브리스, 둘째 하이스코프, 셋째 뱅크 스트리트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론 쓰시고 한번 보실까요? 답안지 30페이지. 서론 쓰신 다음에 처음에 시작을 까미드브리스 프로그램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둘째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은 이런 거다.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이런 거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본론 5 누리과정과 연결하라는 것은 제시된 프로그램 중 페리 프리스쿨에 아이고 거기 오타 났네요. 페리 프로스쿨 돼 있는데 프리스쿨로 바꿔주세요. 프리스쿨. 페리 프리스쿨의 일환인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의 등장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쭉 적었죠. 그렇게 서술하시면 되고 결론 적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결론 4는 전혀 번호 체계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자, 여기까지 논술, 개론, 유치원 교직 논술 3, 유아교육 개론 편, 그 답안지 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 카페나 답패스 임용고시 사이트에 질문 게시판. 선생님, 그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실 때는 답패스 임용고시에 들어가셔서, 답패스 임용고시 학원에 들어가셔서 실비아 코너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Q&A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또 하나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오늘 유아교육개론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된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문제 수도 작고 문제 자체가 간단해서 번호 체계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강 끝나고요. 유치원 교직 논술 4는 내일 수업이 종강인데 내일 수업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